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 먼저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투표가 오늘부터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오후 말이죠. 12시 기준으로 치면은 지난 2023년도 기준율보다 좀 낮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말이죠. 제일 유리한 사람이 이제 한동훈, 왜? 팬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은 투표 동료를 하는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투표 동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투표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4명 간에는 말이죠.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공소 치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한 전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이는요, 지금 1차 투표에서 65%를 목표로 해서 뛰고 있고요. 나머지는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에 대한 공소 취소 부탁 문제가 이 마지막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해병대 최상병 이 순직 1주기 추모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좀 유족 측에서 이 언론 보도에 본인 최상병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론인은 초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추모식은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이 해병대 장병, 유가족, 그리고 친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포항 소재 해병대 지금 제1사단 안에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모식이 거행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모식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오늘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걸 가지고, 최상병 사건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3번째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폭로의 이제 핵심을 보면 말이죠. 요거는 사기 탄핵이 맞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사기 탄핵을 맨 먼저 이 제기한 장본인, 그러니까 이제 그 4-5명으로 이루어진 이제 단톡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제보자,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먼트 대표인 이종우,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중에 하나이고,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블랙펄 인베스먼트 대표, 이 대표하고 김기현이가 통화한 내용을 여러 차례 김기현이가 이제 깠어요. 이 폭로하고 또 권성동도 폭로를 했는데, 보니까 이 폭로 내용이 뭔가 좀 수상하다. 핵심이 뭐냐? 김기현이가 이걸 까면서 자기가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했던 거, 요거는 까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 성향을 숨겨서 자기가 주장하는 탄핵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이 객관성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꼼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술자리 같은 데서 방담하는 수준의 대화를 갖다가 구명 로비 음모로 확대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결국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이런 주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또 이재명이는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대장동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장동 재판을 봤는데 여러 가지 최근 현안, 왜냐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안 받겠다. 그래서 서울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는데 기각됐잖아요. 이런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망 다니기가 급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을 팔려다가 지금 이제 대형 이제 서점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이게 파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판매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구매 목록에서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내가 이 보도를 보면은요, 사실상 이 책이 7년 전에 냈던 책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요거를 사전에 이재명하고 출판사가 협의를 해서 낸 것이 아니고, 그냥 출판사가 말이죠, 그 일부만 보완을 해서 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이제 팔려다가 구매 목록에서 사라지게 된 요 신간에는요, 이 촛불혁명 얘기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탄핵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데 왜? 역풍을 우려하니까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다. 그래서 구매 목록에서 빠졌다. 이런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지금 오늘 투표와 관련해서 보면 12시 기준으로서 17.36%인데요. 작년 3.8 전당대회 같은 시각보다도 투표율이 1% 정도 낮은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선 투표율 기록을 보면은요. 작년 3월 전당대회 때 최종적인 투표율은요. 55.10%이고요. 그리고 21년도 윤 대통령이 경선에서 뽑힐 때 당원 투표율은 63.89%예요. 자, 그래서 이번 선거가요. 지난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이제 확정될 때 그 63.89%보다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는 65%를 목표를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요 63.89보다 높을 것이다. 요렇게 잡고서 지금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팀은 이 한동훈 팀이 유일합니다. 왜? 자기는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주자들의 조직표 효과를 갖다가 이 팬덤 높은 투표율로 잠식시킬 수 있다. 희석시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야만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과반을 확보해가지고 1차 투표에서 깔끔하게 이겨야만이 당학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65% 이상의 투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요.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해야 바꾼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 그리고 주변 당원들에게도 동네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지금 투표 독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김윤형 대변인도 이 압도적인 투표율은 곧 우리가 말하는 변화의 동력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별도의 지금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은데 그 대신에 뭘 하고 있느냐. 지금 한동훈이가 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 이 폭로 여파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폭로가 당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반한동훈 성향의 당원들의 결집을 지금 촉구하는 결집에 주목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요. 이 한동훈의 폭로로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표가 뭉치는 분위기고 나경원 측에서는 폭로로 어느 쪽 지지자가 더 많이 결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에 대한 전망은요. 조금은 이제 이 서로가 당내 예상치가 한쪽에서는 지금 이번 대선 주자급 인사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이건 뭐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투표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지만은요. 하도 이번 선거가 진흙탕 싸움이다 보니까 실망한 지지층들이 투표에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도 지금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자들 간에는 굳히기와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지금 투표에 지금 당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근데 특히 말이죠. 지금 이제 비한 후보 3명은요. 지금 후보 간 연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한동훈이를 말하자면 역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28일 결선일까지는 닷새간 이 한 후보의 폭로 역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시간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동훈이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희룡 같은 경우는요. 어제 방송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의 적절성을 묻는 말에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도 저도 이거는 좀 굉장한 큰 한동훈의 실수다. 왜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일체 사적인 접촉은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거 초반전 때 얘기인데 지금 이제 선거 막판인데 지금은 당시 패스트트랙 때 기도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야. 이거는 칼을 갖다가 이제 윤석열 총장 쪽으로 왜? 본인이 지금 막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소를 한 사람은 윤 대통령인데 왜 윤 대통령한테는 왜 너희들은 비판하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제 전반전에는 김건희 여사를 후반전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발언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희룡이가 지금 맞받아갖고 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냐?
당신은 헬 마우스야. 그러니까 헬이라는 게 지옥이잖아요. 헬조선처럼. 당신의 입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나경원이도 이런 한동훈에 대해서는 입이 시한폭탄이다.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당을 끌어들이는 이건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면 분당대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투표율도 관심 있고 막판 뒤집기 하다 보니까 공세와 방어 요 사이에서 지금 상당한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금 오늘 모바일 투표 12시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17.36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 모바일 투표 첫날에는요. 81만 분 중에 29만 명이 참여를 해서 34.72%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바일 투표가 말이죠. 당시 최종 모바일 투표는 47.51%, 그리고 2011년도 전체 투표율은 45.36을 웃돌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제 앞에 보도하고는 수치가 조금 달라요.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최상병 추모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모식 이제 자료화면 고 최수근 상병 흉상 제막식. 그래서 이제 해병대 1사단 추모공원 안에 이런 흉상을 세우고 지금 오늘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추모공원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더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추모식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우선 언론은 초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유가족하고 친구, 해병대 장병 250여 명만이 참석했고요. 김계환 사령관 주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순직자 흉상 제마식도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흉상은요, 경북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한국예총 경북연합회 회원들이 높이 0.75m, 폭 0.5.5m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오늘,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하고 해병대 장병 20여 명은요, 어제, 대전 현충원의 순직자 묘소를 참배했고, 김계환 사령관의 추모사를 통해서 숭고한 군인 정신은 후배들의 기여감이자 표상이다. 영원한 해병으로 기억될 것이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과 전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추모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지금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 이 단톡방을 계속해서 분석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폭로가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핵심은요. 지금 맨 먼저 단톡방을 갖다가 폭로하게 된 그래서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이게 폭로했어요. 자, 그래서 이종호 대표가 김기환 사령관 내가 책임질게. 내가 VIP한테 얘기할게.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성장군까지는 내가 키워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런 김계관이의 로비스트인 것처럼 이렇게 김기현이가 왜곡해서 폭로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요. 결국은 김기현이가 이 가짜 이 탄핵 기획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보에 이 폭로에 완봤는데 지금 오늘 폭로한 부분은 뭐냐. 우선요. 본인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빼려고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보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려는 작전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빠져야만이 자기가 진짜로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탄핵감이다. 특검감이다. 요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점수를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기 2026년 8년도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아니면 재보궐선거가 나오면 공천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의 그 내용은 싹 빼도록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인에게 유리하다 싶은 것만 골라서 폭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 3월 4일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권성동이가 오늘 이제 공개한 내용인데 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번에 왜 공천 안 주디?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변호사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내가 파란색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빨간색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김기현 변호사가 여기를 버리고 어떻게 그쪽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종호 대표가 크게 뭐 빽이라도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주장은요. 통화 녹취록에서 김기현의 강한 민주당 지지 성향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김규현 변호사는 언론에 제보할 때 공천 관련 부분은 이종환이 말해달라고까지 당부했다고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규현이가 지난 7월 3일 날 단톡방의 다른 멤버인 사업가 A씨와의 통화에서는요. 권성동이 역공식으로 이것을 공작해버렸다라고 한 내용까지 전부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가 A씨는 그 정도 급이 아닌 거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톡방 멤버들이 구명 로비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 통화 녹취록을 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해병대 단톡방에 참여한 이사들끼리 나눴던 허세나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대통령실의 구명 로비라고 하는 거대한 음모로 확대한 장본인이 김기현이다. 그래서 구명 로비의 의혹은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고 이번 제보 공작 사건이 민주당과 연결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 의심이 사실이라면 사기 탄핵 게이트다. 그래서 다음 당 대표가 될 사람은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권성동 지금 의원이 지금 이렇게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제 이 김기현이가 지금 이종호한테 공천 문제까지 상의할 정도로 공작을 깊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사업가 A씨하고 통한 내용 요걸 보면은 이제 김기현이가 막후에서 요 내용을 갖다가 탄핵 음모론을 꾸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요. 임성근 사단장이 법사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내가 증인선서 할 수 없어.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은 증인선서를 했고요. 그리고 말이죠. 이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휴대전화가 새로 이 개통이 됐는데 요거 국회에 제출해서 검증받을 의혹이가 있느냐. 요 질문에 대해서 동의한다. 자, 이렇게 밝혔어요. 처음에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요. 이거 이제 공수처에 지금 제출한 자기 휴대전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본인도 기억을 못한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참 이것도 참 알쏭달쏭한 것 같고 공수처는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은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번 중앙지법에 도착할 때마다 기자들이 민감한 질문을 하면 지금 이재명이는 거의 대답을 안 해요.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오늘 또 10시 20분쯤에 중앙지법에 도착해서 기자들이 뭘 물었느냐. 수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4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향후 당대표 활동 수행에 문제가 없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백현동하고 성남FC 분리 요청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냐. 그 다음에 최근 대법원에서 재판평합 신청을 기각했는데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지만은요. 하나도 답을 안 하고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이재명의 실체입니다. 왜? 여기서 말 한마디 삐끗하면 큰일 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요 책이 이제 문제의 책이 되겠는데요.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그래서 이재명 지음 요 책자예요. 요 책자가 지금 대형 온라인 이 서점에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구매 목록에서 날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살라고 했는데 책을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중앙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거를 내렸다는 겁니다. 야, 오늘 그러니까 왜 내렸느냐? 지금 보니까 말이죠.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수정 보완판인데 수정된 것도 별로 없고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 신간에 말이죠. 2017년도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 집회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그런데 요 촛불 집회에 이재명이가 참석해 이 사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촛불 집회 참석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한 소감도 이 책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의한 집권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던 광장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다. 이런 촛불 집회 참석 소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마치 이재명이가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 10일 날 전당대 출마 선언에서는 이 탄핵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하면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하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면서 탄핵이냐 아니냐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탄핵론이 느닷없이 나오면 이재명이는 이거 과거 7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급짓는다거나 탄핵 지지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중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도를 흡수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어렵고 지금 이제 본인은 먹사리즘에서 민생 문제를 최우선을 두고 있는데 마치 탄핵 문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 요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신간 내용은요. 7년 전에 냈던 책하고 프롤로그, 목자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표지를 갈고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발언을 일부 담아서 신간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거 출판사가 이재명이 하고 조율 없이 개정판을 준비했고 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재명이가 출판사 측에서 출판사에 연락해가지고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서점의 이제 온라인 사이트 판매 목록에서 이게 사라지게 된 것이 그래서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약 구매자에 대해서는요, 순차적으로 출판사는 지금 이제 이 환불 조치하겠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책은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인데 지난 7월 17일 날 출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요, 본래 지금 내 성남시장 시절 때 냈던 2017년도에 냈던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 개정 증복판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참 별일이 다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딸들이 지금 본래 이 책을 많이 살려고 난리를 났다가 지금 벙 뜨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제히 예약 구매가 시작됐다가 요렇게 이제 이 책이 말하자면 이제 판매가 중단된 사태인데요. 요것도 이재명의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